네, 안녕하세요. 어투덕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야마구치 요헤이라는 이 사람이고요. 일본 사람인데요. 이 책은 2008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책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실패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가치란 무엇인가, 주식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은 왜 올라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 우리가 주식에서 왜 실패를 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하는 조언 7가지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한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현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건데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는 거죠. 수익을 보고 있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반면에 또 마이너스 난 주식은 너무 아까워서 팔지 못하는, 현금을 잃기 싫어서 팔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투자는 단지 나의 매수가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게 투자는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주식이 가격이 더 싸서 가치가 있다면은 그 주식을 사는 것이고, 그 주식보다 현금이 더 가치가 있다면은 현금을 사는 것 그뿐이라는 거죠. 빨리 너무 환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의 기저에는 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알면은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아직 가치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겠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주식의 가치라는 건 무엇일까요? 뭘까요? 주식의 가치라는 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먼저 사업 가치와 재산 가치로 나뉩니다. 재산 가치. 사업 가치는 그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두 가치 합해서 부채를 빼면 그 기업의 총 가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그 기업을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가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업 가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업 가치는 영업이익에서 실효세율에서 공제율을 곱하고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 사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분기 74조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한 3분기, 4분기 정도를 평균 내서 구하면 좋습니다. 74조에다가 한국의 법인 실효세율은 22% 정도가 되죠. 22%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4조에 세금 22%를 제외해야겠죠. 그러면은 74조에 나머지 78%를 곱하면 됩니다. 법인세율을 제외한 78%가 세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이겠죠. 74조에 0.78을 곱합니다. 그리고 기대수익률은 여기서는 6%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06을 나누면은 962조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사업 가치는 962조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숫자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구하는 방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가치 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가치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고 고정자산 중에 투자자산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빨리 환급할 수 있는 것들만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공장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산 가치로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다 포함시키고 고정자산 중에는 투자자산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부채에서는 1.2배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채가 100이라면은 120이라고 상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카드 결제액이 20만 원이니까 적어도 그 1.2배인 24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돈은 우리가 재산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유동자산은 218조 4,700억입니다. 유동부채는 78조 8천억입니다. 여기에 1.2배를 곱하고 그리고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은 27조 100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재산가치는 521조 100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삼성전자의 사업 가치는 962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산 가치는 521조, 그리고 부채는 221조 4,200억입니다. 이걸 다 계산을 해서 발행 주식수 이걸로 나누면은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16만 6,099원입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가 6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산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계산법으로, 이 가치 계산법으로 계산을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이 가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봐야겠죠. 기업의 가치의 원천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업은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을 어떻게 왜 벌 수 있었는가, 돈을 버는 구조에 앞으로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가 기업 가치 원천입니다. 간단하게 코카콜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그 기업은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를 팔아서 돈을 벌죠. 그러면 코카콜라를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는가? 코카콜라의 어떤 차별점,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 때문에 코카콜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는 변화가 있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코카콜라를 좋아하는가?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에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다면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3년, 5년, 10년간 이 회사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전에 봤던 기업 가치의 원천이 실제적인 기업의 가치라면은 기업의 유망도, 시장 매력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을 가치를 구할 때 주당 이익에다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몇 배를 줄 것인가를 계산하면 주가가 나오죠. 주당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 가치 원천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기업의 유망성을 보는 겁니다. 기업의 유망성을 보고 유망하다,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높은 PR을 쳐주겠죠. 높은 프리미엄을 쳐주는 겁니다.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시장 유망성이 더 높다면은 더 먼 미래의 이익까지 끌어당겨서 지금의 주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 유망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시장의 매력도와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로 나뉩니다. 시장의 매력도라는 것은 수요의 구조와 경쟁 환경을 곱하면 시장의 매력도가 나옵니다. 수요의 구조라는 것은 이 수요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수요가 유지될 것인가, 수요가 사라질 것인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면은 시장의 매력도가 적어지겠죠. 반대로 수요가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매력도가 증가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경쟁 환경, 시장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경쟁자가 너무나 많다면은 매력이 떨어지겠죠. 시장이 너무 좋은데 경쟁자가 없다면은, 플레이어가 하나뿐이라면은 엄청난 매력을 받을 겁니다. 엔비디아, TSMC 이런 회사들이 높은 PR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건데 경쟁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도 봐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확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익은 높은지, 확장 가능성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은 책에서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일을 잘하는 기업. 책에서는 예로 유니클로를 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모든 생산, 유통 라인을 스스로 다 혼자 하면서 공급 시간을 줄이면서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효율로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회사인 거죠. 두 번째는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첫 번째와는 반대죠. 핵심만 본사가 하고 나머지는 넘기는 겁니다. 자회사로 넘기든지 외주회사로 넘기든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써서 높은 이익률을 낸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죠. 세븐일레븐 같은 회사가 이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적 재산이죠.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받아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될 수가 있고요. 제약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도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윈도우 오피스 같은 것은 다른 회사가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 닌텐도의 마리오나 포켓몬스터 같은 것도 지적 재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회사들은 높은 이익률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뢰가 두터운 기업입니다. 두터운 신뢰에서 오는 브랜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명품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도 샤넬이 만들면 수천만 원이 되죠. 그런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높은 이익률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높은 이익률,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봤으니까 두 번째 확장 가능성도 봐야겠죠. 기업이 확장을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